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던진 안정권 자폭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변한 반론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 주장을 철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한 계기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 시리즈 3탄을 예고드립니다. 재헌절에 맞춰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 얼굴을 까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안정권 씨하고 연결되어 있는 논리전기시네요. 예, 그러면 잘 감상해 보겠습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익명의 발언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익명의 발언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선 선생님의 논리 실력이 아주 존경스러워요. 저는 논리 공부를 별로 하질 않아가지고 늘 논리적인 사람을 무척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금방 자유민주주의는 익명의 발언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이 안정권 씨하고 연결된 얘기니까 그냥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정권 씨는 그냥 얼굴 다 드러내고서 그냥 자기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얼굴 안 내놓고 얘기하니까 이제 선생님 보고 아마 얼굴 이렇게 내보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나 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표현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익명의 발언들 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고 도를 넣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여간 선생님이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니까 자유민주주의 하면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시장경제예요. 이 시장경제라는 게 누구나 자기 물건 들고 나와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게 시장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는요, 누구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들고 나와서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안정권 씨가 하는 말 속에서 무슨 하자가 있다는 생각이 선생님한테 들었나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꼭 뒷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런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셔 하고 선생님이 이 명령을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어떤 뭐를 가할 권리가 있으신가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게 시장경제주의 사회라는 게 이게 법치주의 사회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법에 호소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선생님이 임의대로 남의 뒷조사를 해서 그렇게 공표를 하세요? 그럼 뒷조사하는 건 혹시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요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사생활보호법인가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임의대로 왜 남이 뒷조사를 해서 대중 앞에 까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드네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님들 제 얼굴이 왜 궁금하십니까? 눈에 띄면 죽이시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논리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리로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출신이고 대학은 어딜 나왔고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꺼내든 기치나 혹은 지성에 여러분이 매료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아서 내지는 추구하는 방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인물 자체에 매료돼서 추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님들 제 얼굴이 왜 궁금하십니까? 눈에 띄면 죽이시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논리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리로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출신이고 대학은 어딜 나왔고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이요 선생님 이 말씀 속에서요 선생님의 얼굴 대신에 안정권의 학력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똑같아. 왜 안정권 학력이 그렇게 당신한테 중요해요? 선생님한테 중요해요. 나 참. 자, 여러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논리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리로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입에서 나오는 논리들에 대해서 각자의 사리로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한정원 씨의 입에서 나오는 논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판단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얘기 들어보죠. 얘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출신이고 대학은 어딜 나왔고 그런 부대적인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재밌어요. 자, 선생님. 안정원 씨가 쭉 얘기를 할 때요. 저는 그냥 안정원 씨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안정원 씨는 자기 얘기를 쭉 할 때 저는요. 안정원 씨의 학력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안정원 씨 얘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 배웠어요. 뭔가 하니 세월호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이빙벨이 그게 가짜라는 거. 그거 비로소 내 저 양반 그 안정구 씨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양반 얘기 속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될 얘기. 세월호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다이빙벨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상 세월호 사건 냈을 때 굉장히 저도 흥분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었어요. 근데 안정호 씨 얘기를 통해서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지. 그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력을 왜 뒤져요.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선생님의 논리 속에서 선생님의 논리가 부정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나왔고 그런 부대적인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꺼내든 기치나 혹은 지성에 여러분이 매료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아서 내지는 추구하는 방향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인물 자체에 매료돼서 추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사기가 많은 게 사람이 원래 매력 앞에서 그렇게 이성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던진 대학은 어딜 나왔고 그런 부대적인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학은 어딜 나왔고 그런 부대적인 부차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훨씬 말씀해요. 선생님이 바로 안 되는 일을 허친 거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본인들이 믿어왔던 진실과 새로운 진실이 충돌을 하니까 우뇌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좌뇌에 마비가 온 거죠.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운 겁니다. 본인들이 믿어왔던 진실과 새로운 진실이 충돌을 하니까 우뇌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좌뇌에 마비가 온 거죠.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저한테 비겁하다면서 얼굴을 까라고 하시는 분들, 아수라한테 가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선글라스 벗고 타블로에 학력을 까도 까라고 몇 %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쪽 뇌만 돌리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비겁하다면서 얼굴을 까라고 하시는 분들, 아수라한테 가서 선글라스 벗으라고, 선글라스 벗고 타블로에 학력을 까도 까라고 몇 %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쪽 뇌만 돌리고 계신 거예요.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요. 증명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증명을 하실까 하고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수라가 선글라스를 벗고서 타블로에 학력을 깔아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증명하면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돌을 하나 들어서 자기가 이 돌을 놓으면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돌 하나 주워서 딱 놔보면 되잖아요.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딜이 되는 게 증명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사과는 돌처럼 딱딱하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사과 하나 들어서 꽉 깨물어 봐. 자 돌처럼 딱딱하지 않아. 이런 게 증명이죠.
그 뭐 아수라가 선글라스를 벗고서 뭐 타블로한테 학력을 뭐 이런 얘기가 무슨 증명이에요? 그냥 상관없는 얘기처럼 저한테 느껴져요. 그다음에 잔해 운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잔해라고 그러는 게 좀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고 일단 운해는 감성적 사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잔해와 운해가 균형적 사고를 갖는 데는 균형을 잡는 데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배려해 줄 거 배려하고 그다음에 또 좀 따져볼 건 따져보고 이러는 게 이제 균형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안정권 씨가 옆에서 이를테면 해양대학교 나오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도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죠. 자기 입으로 해양대학교 무슨 과 나왔어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또 그게 그 배려하는 마음 그게 운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이 양반이 세월호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걸 이해시켜 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참 저 사람이 날 이해시켜 줬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선생님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생각 아닌가요? 선생님이 오히려 균형을 지금 못 잡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억지로 내 느낌을 바꿔볼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던진 안정권 자폭론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저 안정론 자폭론이라는 뭐 주장을 하셨었어요? 안정권이야 너 자폭하라 그런 주장이셨어요? 안정론 그 선생님이 뭔데 남한테 자폭하라 말하라 해요? 예? 선생님한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안정권 자폭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변한 반론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해명드리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또 네가 뭔데 대신에 해먹었냐? 그냥 지나가다가 또 구경 오면서 좀 끼어들었죠. 예,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